어머니, 왜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막내 아들이 데려온 새 며느리는 식탁 앞에서 잔뜩 긴장한 채 물었다. 그러나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깊고 흔들리는 눈빛뿐이었다. 젓가락을 쥔 손이 허공에서 멈춰 있고 굳은 입술 사이로 한숨만 새어나왔다. 아니야, 잘못한 건 없다. 그런데 내 얼굴이 자꾸만. 어머니는 차마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입가를 떨며 눈앞에 젊은 여자의 모습이 오래전 기억 속 작은 아기와 겹쳐졌다. 붉게 충혈된 두 눈가에 눈물이 맺히자 아들은 괜스레 웃음을 섞어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직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괜한 말씀으로 며느리 놀라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말에도 어머니의 시선은 떨어지지 않았다. 며느리의 눈매, 입술 옆에 조그맣게 자리한 점, 웃을 때 살짝 기울이는 고개. 모든 것이 지워졌다고 믿었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입 밖으로 튀어나온 단 한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은지야. 아들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은지? 그게 누구예요? 며느리는 미묘하게 떨리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 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의문이 겹쳐져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가라앉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 시절 그녀는 20살 간 넘은 어린 아내였다. 남편은 변변한 직장도 없이 술에 절어 살았고 집안에는 쌀 한 톨 남지 않았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고 친정마저 외면했다. 그녀의 품에는 이제 겨우 몇 달 된 아기가 있었다.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는 마치 살려달라는 절규처럼 밤마다 이어졌다.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서 아기를 안고 젖이 말라버린 가슴을 내밀며 피눈물을 삼켰다. 아기는 살기 위해 울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때마다 가슴을 찢는 듯한 자책감이 밀려왔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던 어느 날 그녀는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아이를 내가 끌어안고 있다가는 함께 굶어 죽을지도 몰라. 차라리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면 먹을 건 얻을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마음을 찢어내듯 결심했다. 비 오는 새벽 그녀는 아기를 작은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다. 마지막으로 젖을 물리며 아이의 손가락이 옷자락을 움켜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 손길을 떼어내며 하염없이 울부짖었지만 결국 낯선 여인의 손에 아기를 맡겼다.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밑에는 흙탕물이 튀었고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죄가 새겨졌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 기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남편에게도 새로 태어난 다른 자식들에게도 평생을 묻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며느리의 얼굴이 그날 품에 안았던 아이의 얼굴과 겹쳐졌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똑같았다. 숨겨온 과거가 마침내 문을 두드리며 그녀의 삶을 뒤흔들려 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작은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과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고 며느리는 그릇을 나르며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겉으로만 보면 평범하고 잔잔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슴속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어머니, 이 반찬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정성껏 내민 접시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복잡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젓가락을 들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오래전 기억을 건드렸다. 음식에 들어간 양념을 설명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 속에 묘하게 낯설지 않은 울림이 있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수저를 들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집도 활기가 넘치네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는 늘 적적했는데 이제는 집안에 웃음소리도 나고 좋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아들이 말한 그 적적함 속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 눈앞에 며느리로 되살아난 듯한 충격.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장독대 옆에 심어둔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꽃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눈엔 그 모든 풍경이 불길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과거의 장면이 떠올랐다. 빗속에서 아기를 안고 서 있던 그날,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름, 아이의 손길, 그리고 등을 돌리던 순간의 차가운 바람. 그 모든 게 오늘 며느리의 얼굴로 다시 돌아온 듯 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다가와 웃으며 물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부족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치려고 노력할게요. 그 말에 어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족하다는 말, 고치겠다는 말, 그 태도는 어쩐지 자신을 향해 어린 시절. 무언가를 애써 맞추려던 아이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내가 요즘 괜히 예민해서 그래.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여전히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들은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에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어머니께서 며느리 보시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는 거죠.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의 말은 태연했지만 어머니는 알았다. 곧 괜찮아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걸.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안에 숨겨진 과거가 더 크게 입을 벌리고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뼛속까지 파고들고 있었다. 밤이 되자 집안은 고요해졌다.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홀로 마루에 앉아 한참을 앓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등 뒤에 매달린 그림자 같은 죄책감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어. 그럴 리가 없잖아. 세상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오랫동안 덮어둔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저녁 무렵 집안은 고요했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아들은 퇴근 후 편안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간간히 대화를 이어갔다. 언뜻 보면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한 장면 같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웃음 속에서조차 낯선 불협화음을 느꼈다. 어머니, 오늘은 배 깎아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대로 얇게 깎아서 사과 모양으로 담으면 예쁘거든요. 며느리가 다정하게 내미는 접시를 본 순간 어머니의 손이 덜컥 떨렸다. 그 모양, 그 습관은 너무나 익숙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버렸던 그 아이도 작은 손으로 사과를 붙잡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있었다. 불현듯 겹쳐지는 기억에 어머니는 접시를 받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맙구나. 참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하지만 목소리는 부자연스럽게 갈라졌다. 며느리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웃어 보였다. 아들은 그런 두 사람의 미묘한 기류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다니 결혼하길 잘했지. 하고 농담처럼 말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려왔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잔인하게 들렸다. 멀쩡히 웃고 떠드는 이 순간조차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비밀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 잠들지 못하던 어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바닥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천조각을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희미하게 색이 바랜 작은 아기 모자가 있었다. 그녀가 딸을 보자기에 싸서 떠나보낼 때 함께 넣어주었던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 순간 과거의 문이 활짝 열렸다. 수십 년 전 그녀는 한밤중에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보자기 속에서 아기가 작게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등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이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녀의 눈물은 아기의 볼에 닿아 작은 방울처럼 굴러떨어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낯선 부부는 말없이 아기를 받아들였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마지막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가 이내 허공을 스치며 놓였다. 그 순간 그녀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꿈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가족의 누구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다. 세상 앞에서는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죄인처럼 숨을 죽이며 살았다. 현재로 돌아온 어머니는 모자를 꼭 움켜쥐었다. 눈앞에 며느리가 이 모자를 쓰던 아기와 겹쳐지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혹시라도 이 모자가 며느리에게 건네진다면 모든 비밀이 단숨에 드러날지도 모른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떻게.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피는 속일 수 없고 세월은 얼굴을 바꿀 수 없다는 진실. 그것이 그녀의 삶을 무너뜨리려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문득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니, 주무시지 않으세요? 방에서 혼자 계셔서 걱정돼서요. 어머니는 얼른 모자를 감추며 억지로 웃었다. 아니, 그냥 잠이 안 와서 괜찮다. 들어가 쉬어라.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고 돌아섰다. 그러나 어머니는 알았다. 그 순간조차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도 낯익은 아이의 눈빛과 똑같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 저한테 뭔가 숨기고 계신 거 맞죠? 저녁 식탁 고요하던 순간에 며느리의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며 며느리를 바라봤다. 아니,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뭘 숨긴다고 그래?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느꼈어요. 어머니가 절 볼 때마다 뭔가 두려워하시고 자꾸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매일 신경 쓰였어요. 그 말에 어머니의 젓가락이 덜컥 떨어졌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아들은 급히 허리를 숙여 젓가락을 집어 올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 며느라, 내가 괜히 예민해서 그래. 어머니가 원래 좀 무표정하시고 말이 직설적이셔서 그런 거지. 그러나 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눈빛은 결심에 차 있었다.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무뚝뚝하신 게 아니에요. 마치 제가 어머니한테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숨기고 싶으신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목이 메어 한참이나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만해. 아들이 식탁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너까지 왜 그래? 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이제 막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불필요한 오해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나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절 보는 눈빛이 날마다 달라져요. 원망처럼 후회처럼 그냥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은 쿵쿵 요동쳤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마음속에서는 오래 묻어둔 단어들이 튀어나올 듯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그 순간 차마 모든 진실을 밝힐 수는 없었다.
그냥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괜히 오해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애써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그러나 이미 식탁 위 공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싸늘해져 있었다. 그날 밤 아들은 방 안에서 며느리를 다그쳤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머니가 괜히 신경 쓰신 거지. 무슨 큰 비밀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느낌이 그래. 어머니가 날 볼 때마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 아들은 한숨을 쉬며 벽에 기대 섰다. 너까지 그러면 우리 집안 진짜 뒤집어져. 제발 조금만 참고 넘어가 줘. 알았지? 그러나 며느리의 눈빛은 결코 가벼운 의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진실을 확인하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다음 날 아들이 출근한 뒤 집에 둘만 남았을 때였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제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나요? 어머니는 잠시 얼어붙은 듯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봤다. 나지막이 흘러나온 목소리는 자책으로 젖어 있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는 법이야. 말하지 않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그런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게 옳은 건가요? 며느리의 단호한 물음에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순간 그녀는 똑바로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다. 눈앞에서 흔들리는 그 눈빛이 수십 년 전 골목길에서 자신을 붙잡던 아기의 눈빛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어머니, 저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부엌에서 설거지를 멈추고 손을 덜덜 떨며 돌아섰다. 그 눈빛에는 결심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어머니는 의자를 붙잡고 앉아 있었지만 이미 온몸이 굳어 있었다. 내가 뭘 알고 싶다는 거냐? 괜한 의심을 키워서 집안 흔들 생각이면 당장 그만둬.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뻗어나갔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며느리는 순간 움찔했지만 다시 이를 악물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절 보는 눈빛, 그건 분명 평범하지 않았어요. 원망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하고 제가 어머니한테 어떤 존재인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숨기실 거면 차라리 전부 말씀해 주세요. 그때 방에서 나오던 아들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얼굴을 붉혔다. 또 시작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괜한 억측으로 어머니 괴롭히지 말라고 했잖아. 억측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도 이제 이 집 식구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 이상해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하시잖아요. 아들은 이마를 짚으며 소리쳤다. 그건 내 생각이야. 어머니는 그냥 몸도 안 좋고 신경도 예민하셔서 그러신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러나 어머니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은 바닥만 향했다. 숨겨온 과거가 이제 곧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가슴을 압박했다. 며칠 뒤 작은 마을 친척집 모임에 세 식구가 함께 참석했을 때 일이었다. 친척들이 모여 앉아 며느리에게 참 단정하고 예쁘다며 칭찬을 늘어놓자 어머니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갔다. 한 친척이 무심코 물었다. 며느리 아가씨, 혹시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순간 며느리가 대답하려다 머뭇거렸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정확한 고향은 저도 몰라요. 그 말에 어머니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손이 접시에 놓인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급히 덧붙였다. 아, 죄송해요.
괜히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네요. 그러나 이미 어머니는 멀리서 뇌리를 때리는 과거의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 새벽 골목길에서 낯선 부부에게 아기를 맡겼던 기억. 그 아이도 결국 고아원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직감이 며느리의 말과 겹쳐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밤 공기 속에서 아들의 담배 불빛만 깜빡였다. 결국 아들이 입을 열었다. 됐어. 이 정도면 확실하지 않나? 어머니가 괜히 예민해지셔서 며느리를 이상하게 보시는 거지.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자 며느리가 멈춰서며 차갑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이 제 삶과도 연관이 있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아들은 얼굴이 굳어졌다. 넌 왜 이렇게 집안을 흔들려고 해?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돼? 그러나 며느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조용히 살 수가 없어요. 진실을 모른 채로는 절대. 그 말은 공중에 날카롭게 꽂혔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등을 짓눌렀다. 며칠 뒤 작은 마을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친척들 사이에 말이 오간다는 소식이 집안에 들어왔다. 오래된 땅 문서, 시골집 명예, 앞으로 남길 유산 이야기까지 들려오자 아들은 술자리에서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돌아왔다. 어머니,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이제야 듣게 하십니까? 저도 장남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들인데. 제 몫이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그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 비친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운함과 욕심이 폭발하려는 듯한 기세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 땅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거다. 내 아버지와 내가 피땀 흘려 지킨 거야. 그럼 저희는 뭡니까? 자식이라고 해도 결국 남인 거예요? 저도 이제 가정을 꾸렸고 앞길이 있는데 왜 늘 제 몫은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옆에 있던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이 집 며느리로서 드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가진 것도 부모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기 들어와서 가족의 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알지 못한 제 과거가 이 집안과 엮여 있다면 저도 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말에 아들은 깜짝 놀라며 며느리를 노려봤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집 재산 얘기에 내가 왜 끼어들어? 저도 가족이니까요. 당신의 아내고 이 집의 며느리니까. 그리고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가 제게 숨기고 계신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이 문제와 얽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어머니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 눈빛은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예리했다.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제 진짜 못 참겠다. 며느리까지 나서서 어머니를 몰아붙이고 재산 얘기까지 꺼내다니. 당신들 왜 이래? 그러나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원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 그게 그냥 오해라면 이렇게까지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과거를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 혼자 진실을 감춘 채 이 집 재산이 나눠지는 걸 지켜보는 건 너무 잔인해요.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아들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며느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침묵 속에서 몸이 굳어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마루에 앉아 문서가 든 서랍을 열었다. 낡은 인감 도장과 오래된 땅 문서, 그리고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유언 초안이 들어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내가 이걸 끝까지 숨길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두에게 털어놔야 하나? 그녀의 입술이 바짝 말라갔다. 하지만 눈앞에는 며느리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너무도 닮았다. 잃어버린 아이 은지. 혹시라도 그 아이가 정말 이 집 며느리라면 이 유산은 도대체 누구의 몫이어야 옳은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 밤늦게까지 켜진 전등 아래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두 사람 사이에 껴있지만 눈은 바닥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거 그 사실을 듣고 왜 그렇게 놀라셨는지요? 정말 우연이라고만 생각해야 합니까? 어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러나 입술은 꼭 다문 채였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대답하세요. 아들이 의자를 박차며 일어섰다.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이러니까 괜히 더 수상해 보이잖아요. 정말 며느리랑 어머니 사이에 뭔가 있는 겁니까? 어머니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준 채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의 눈빛은 매섭게 흔들렸다. 저도 이제 지치고 힘들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이 집에 들어왔는데 매일 감시당하는 것 같은 눈빛을 받고 살 수는 없어요. 만약 어머니가 제 과거를 알고 계시다면 차라리 그걸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저를 대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그 말에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획 돌렸다. 너 설마 지금 이 집 재산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며느리는 단호히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게 제 출생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이 집안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아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내가 제일 믿었던 두 사람이 동시에 날 속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며칠 뒤 아들은 술에 취한 채 늦게 들어왔다. 눈빛은 이미 흐려져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다.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평생 어머니 믿고 내 아내 믿고 살아왔는데 다 거짓말뿐이잖아. 어머니가 놀라 다가가자 그는 손을 휘저으며 밀쳐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며느리랑 뭔가 있는 겁니까? 내 아내가 어머니의 그 과거와 관련된 사람입니까? 그 순간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크게 외쳤다. 그만하세요. 술김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들의 눈빛은 붉게 타올랐다.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처음부터 뭔가 숨기고 있었지? 나한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지? 내 아내라고 믿고 살았는데 결국 날 속였던 거냐? 아니에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늘 저를 흔들어 놨어요. 그게 제 탓입니까? 어머니는 두 사람의 싸움 앞에서 두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제발 제발 그만해라. 내가 잘못한 거다. 너희 둘은 아무 잘못 없어. 그러나 이미 아들은 눈이 뒤집혀 있었다. 아니, 어머니. 이제는 그만 감추세요. 대체 며느리랑 무슨 사이입니까? 이 집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겁니까? 방 안은 폭풍처럼 흔들렸다. 며느리는 오열했고 아들은 분노로 치를 떨었으며 어머니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수십 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늦은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공기 속에는 낯선 서늘함이 감돌았다. 아들은 술 기운에 잠든 채 방 안에 드러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서랍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랍 속에는 낡은 천 조각과 함께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그러나 늘 가슴을 짓누르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들었다. 봉투 표면에는 희미하게 지워지지 않은 글씨가 있었다. 출생 신고 서류. 눈앞이 흐릿해졌다. 아직도 기억난다. 아기를 낯선 부부에게 건네던 날, 그들이 서류를 건네며 사인을 받았던 순간. 그날 그녀는 손이 떨려 글자를 알아볼 수도 없었다. 다만 그때의 냄새, 바람, 아이의 울음소리가 온몸에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방문이 삐걱 열리며 며느리가 나타났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어머니는 흠칫 놀라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러나 며느리의 눈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오래된 서류일 뿐이다. 오래된 서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숨기시죠? 아까도 느꼈지만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시잖아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그러나 며느리는 곧장 다가와 봉투를 빼앗으려 했다. 두 사람의 손이 서류 위에서 맞부딪혔다. 순간 봉투가 찢어지며 낡은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그중 한 장 이미 바랜 출생신고서 위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이 이름은 지. 친모 한정이.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다. 며느리는 종이를 집어들고 굳은 표정으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한정혜? 이게 어머니 이름이에요, 그렇죠? 어머니는 피가 빠져나간 얼굴로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렸고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흘러나왔다. 그만 봐라. 내가 보면 안 되는 거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눈물이 맺혔다. 설마 제가 어머니. 그때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있던 아들이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바닥에 흩어진 서류와 눈물을 머금은 며느리, 그리고 주저앉아 떨고 있는 어머니. 모든 광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들의 눈빛이 점점 커졌다. 이건 도대체 뭐야? 은지, 친모가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야? 공기는 무겁게 짓눌렸고 누구도 당장 대답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더니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저 고아원에서 늘 제 이름이 은지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누가 지어준 이름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서류에 적힌 친모가 어머니라면 저는. 그 순간 아들은 멍하니 얼어붙었다. 손에서 담배가 떨어져 바닥에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설마 내가, 내 아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어머니가 버린 친딸이라고. 방 안은 폭풍처럼 흔들렸다. 며느리의 눈물이 쏟아졌고 어머니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 안을 헤맸다.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문을 열고 튀어나온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세 사람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말해요, 어머니. 며느리의 울부짖음이 새벽의 고요를 찢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낡은 출생 서류가 쥐어져 있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정말이에요? 제가 어머니가 젊은 시절 버린 그 딸, 은지라는 게 사실이에요? 아들은 충격에 휩싸여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섰다. 그의 시선은 며느리와 어머니를 번갈아 오가며 흔들렸다. 설마 이게 다 사실이라고? 내 아내가, 내 아이의 어머니가 내 여동생이라고.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주저앉았다.
비투성이가 된 심장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듯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고 쉰 울음으로 흘러나왔다. 그래 맞다 내가 은지다. 내가 젊었을 때 지독한 가난과 절망 속에서 너를 내 작은 손을 떼어내고 낯선 부부에게 맡겼다. 살려야 한다는 핑계로 나 자신을 위해 널 버렸다. 말끝마다 어머니의 몸은 휘청거렸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며느리는 서류를 떨어뜨리고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남편의 아내로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친오빠의 아내였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갈라졌다. 아들의 눈빛은 혼란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고개를 내저었다. 이게 무슨 악몽이야?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어머니는 땅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그때 너를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제발 나를 원망해라. 내 인생을 망친 건 바로 나다. 방 안은 울음과 비명으로 뒤섞였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며 자신을 끌어안았다. 어쩌면 제가 평생 고아로 살아온 이유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였을까요? 하지만 왜 하필 왜 이렇게 잔인하게 다시 만나야 했나요? 아들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럼 우리 부부의 지난 시간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나눈 사랑은 다 금기였단 말이야? 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의 절규가 방 안을 울렸다. 며느리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다. 우리 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든 아이는 그저 부모의 사랑만 필요했을 뿐인데. 어머니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바닥을 긁으며 절망에 몸부림쳤다. 그래, 아이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세상은 그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피는 속일 수 없으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의 늪에 빠졌다. 며느리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창밖 어둠만 바라봤다.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질 듯 기대 앉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 새벽 이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진실 앞에 무너져 내렸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돌아와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은 순간이었다. 새벽녘 창밖에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방 안에 세 사람은 여전히 서로 마주한 채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밤새 이어진 울음과 절규는 목소리를 앗아갔고 남은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아들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붉게 충혈된 눈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힘조차 남지 않았다. 우리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사랑한 아내가 사실은 내 동생이라니 그럼 지난 모든 시간은 다 죄였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며느리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떨리고 눈은 멍하니 먼 곳을 응시했다. 그녀는 흐느끼듯 중얼거렸다. 제가 원한 건 단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사랑받고 웃으며 밥을 먹고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르며 안심하는 살. 그런데 제게 주어진 건 언제나 잔인한 운명뿐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고개를 푹 떨군 채 흐느꼈다. 미안하다. 내게 평범한 삶 하나 주지 못하고 내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널 버려서 결국 이런 꼴이 됐다. 모두 내 죄다. 차라리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맞다. 어머니가 몸을 일으켜 방을 나서려 하자 아들이 허겁지겁 붙잡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는.
그러나 그 손길조차 공허하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듯 비어 있었다. 내가 아무리 잡아도 내 잘못이 사라지진 않는다. 너희의 삶을 망친 장본인은 바로 나야.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니?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 힘들 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금지된 게 되어버렸잖아요. 아들은 주먹을 쥐며 고개를 돌렸다. 나도 널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부부라 할 수 없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구원도 희망도 없었다. 단지 벼랑 끝에 선 사람들만의 허무와 절망이 가득할 뿐이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며느리는 결국 방을 나섰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다. 어머니는 쓰러질 듯 문지방에 기대 있었고 아들은 담배를 물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수 없어요. 제 존재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제가 떠나는 게 맞겠죠. 부디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이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어머니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쓰러졌다. 아들은 눈을 감은 채 연기를 내뿜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집안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균열 속에 무너져 내렸다. 몇 달이 흘렀다. 작은 마을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전의 활기와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집 마당의 핀 꽃들은 바람에 흔들렸고 한때 가족이 함께 앉아 밥을 먹던 식탁은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은 홀로 남아 매일같이 술에 의지했다. 며느리가 떠난 이후 그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와의 추억이 모두 금기와 죄악으로 변해버린 지금 어떤 희망도 붙잡을 수 없었다. 그저 담배 연기와 술잔 속에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죄책감과 충격으로 몸이 점점 쇠약해져 결국 쓰러진 것이다. 의사들은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병실 창가에 앉아 매일같이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내 죄가 아이들을 망쳤다.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언제나 며느리의 얼굴, 아니,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평생을 죄인처럼 살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갚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다. 한편 며느리는 도시에 작은 방을 얻어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고 친딸이라는 진실조차 가슴 깊이 묻어둔 채 하루하루를 버텼다. 밤마다 아이가 잠든 뒤 눈을 감으면 여전히 어머니의 떨리는 손길과 아들의 절규가 귀에 맴돌았다. 나는 누구였을까? 딸이었을까? 며느리였을까? 아니면 그저 버려졌다가 다시 불행을 떠안은 운명의 희생자였을까?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너만은 다르길 바란다. 너만은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그렇게 세 사람의 삶은 제각기 다른 길로 흩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금기된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감추고 싶은 비밀을 지니지만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늦게라도 마주해야 하고 용기는 때로는 고통보다 값진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평생 비밀을 묻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드러내겠습니까?
혹시 삶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비밀이나 후회가 있다 해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사연을 담은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